두 번째 청춘 56세 한바 아줌마와 45세 현장 소장의 사랑. 새벽 5시 은주의 하루는 어김없이 시작되었습니다. 56세의 나이 낡은 원룸에서 나와 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재개발 현장으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고단했죠. 한바집 문을 열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커다란 가마솥에 쌀을 씻어 밥을 안치는 것이었습니다. 인부들 수십 명이 먹을 밥이니 보통 쌀 한 가마가 훌쩍 넘었죠. 허리를 구부린 채 쌀을 씻다 보면 어김없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은주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이혼 후 홀로 딸의 대학 등록금을 대야 했고 무엇보다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이모, 오늘 국은 뭐예요? 젊은 인부 하나가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점심엔 제육볶음이지. 은주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한바집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되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쉴 틈 없이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를 해야 했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바쁜 하루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설거지를 마친 은주는 잠시 컨테이너 계단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현장을 바라보는 게 유일한 휴식이었죠. 힘드시죠? 갑자기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는데 현장 소장 철수였습니다. 45세, 현장 경험 20년 차인 철수는 이 현장의 중심을 잡고 있었죠. 은주는 그를 본 적은 있었지만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은주는 얼른 일어서며 대답했고 철수는 쉬세요. 점심 잘 먹었습니다라고 담담하게 말하고는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철수는 종종 은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으세요. 무거운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자소한 배려였지만 은주에게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다음날 아침 준비를 하느라 은주는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감자를 삶고 김치를 꺼내놓고 쌀을 미리 불려두는 일까지 마치니 어느새 밤 9시가 넘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가는데 불이 켜진 현장 사무실이 보였죠. 저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도 있구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은주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빨리 했죠. 저기요.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주는 멈춰 섰습니다. 이 시간에 혼자 가시면 위험합니다. 제가 차로 바래다 드리죠. 은주는 손사래를 쳤지만 철수는 이미 차 키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차피 저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타세요. 차 안은 담배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은주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어두운 골목을 지나야 했고 솔직히 무서웠던 게 사실이었죠. 차는 조용히 달렸고 둘 사이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하셨어요? 철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서요? 석 달 됐습니다. 힘드시죠? 이 일이. 괜찮습니다. 일이 원래 다 힘든 거죠. 은주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고 철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은주는 급히 내리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철수의 목소리는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은주는 자신도 모르게 방금 전 차 안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오랜만에 느껴본 누군가의 배려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은주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혼 후 3년 은주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었습니다. 다시는 남자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오늘 차 안에서 느낀 그 짧은 안도감은 오래 잊고 살았던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평소보다 일찍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이는데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은주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네, 덕분에요. 짧은 대화였지만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아직은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후로 며칠간 은주와 철수는 묘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철수는 매일 아침 한바집에 들러 커피를 뽑아 마셨고 은주는 그때마다 짧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인부들이 모두 밥을 먹고 돌아간 후 은주는 혼자 남은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점심 안 드셨어요? 철수가 물었고 은주는 저는 나중에 먹으려고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같이 먹죠? 저도 아직인데. 철수는 이미 밥을 퍼서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당황했지만 거절하기도 애매해서 마주 앉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밥을 먹었는데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맛있습니다. 철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별로 특별한 것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기 밥이 제일 맛있어요. 인부들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주는 처음으로 철수를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45세, 깊게 패인 주름, 거친 손, 햇볕에 그을린 얼굴.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의외로 온화했습니다. 소장님은 이 일 오래 하셨어요? 은주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20년 됐습니다. 25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족은요? 물어놓고 은주는 후회했습니다.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죠. 혼자 삽니다. 10년 전에 아내를 잃었고 몇 년 후에는 어린 아들이 혼자 놀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내와 아들을 잃은 깊은 슬픔과 더불어 일에 묻혀 사느라 재혼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철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상처가 있었기에 남의 아픔을 함부로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모도 혼자시죠? 철수가 물었고, 네, 3년 전에 이혼했어요. 딸 하나 있고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은주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철수는 은주가 설거지할 때면 슬쩍 도와주기도 했고, 은주는 철수가 좋아하는 반찬을 하나씩 기억해 뒀습니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 날이었습니다. 은주는 우산을 안 가져와서 난처했죠. 저녁 늦게까지 비가 그치지 않자 은주는 비를 맞고 나갈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철수가 우산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같이 가시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 비에 어떻게 혼자 가십니까? 철수는 은주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우산을 펼쳤습니다. 좁은 우산 아래 두 사람이 바짝 붙어 걸었고 은주는 철수의 어깨에 닿는 빗물을 느꼈습니다. 철수는 우산을 은주 쪽으로 기울이고 있었죠.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10분이 묘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철수의 숨소리가 들렸고 은주는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하자 철수가 말했습니다. 버스도 바로 안 올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이 비에 버스 타고 가면 힘드십니다.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도 집에 가야 하니까요. 차 안에서 은주는 젖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부끄러웠죠. 철수가 주소를 묻자 은주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차는 빗길을 조용히 달렸습니다. 저기 소장님. 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은주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들게 사는 게 보여서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도요. 철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은주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집 앞에 도착하자 은주는 내리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장님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철수의 차는 은주가 집에 들어가는 걸 확인한 후에야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깨끗한 앞치마를 챙겼죠. 한바집에 도착했을 때 철수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제 무사히 들어가셨어요? 네, 소장님 덕분에요.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는 것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현장이 쉬는 날 철수가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 오늘 시간 되세요? 네, 왜요? 같이 밥 먹으러 갈까요? 제대로 된 식당에서. 56세의 은주는 설렜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남자와 데이트를 하는 것이었죠. 은주는 옷장을 뒤져 가장 깔끔한 옷을 꺼내 입고 연하게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약속 장소에 나왔을 때 평소 작업복만 입던 그가 깨끗한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에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소장님 멋있으시네요. 이모도 예쁘세요. 어색하게 주고받은 칭찬이었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식당은 조용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정갈하게 나온 음식을 먹으며 두 사람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주는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우며 얼마나 외로웠는지 털어놓았습니다. 철수는 아내를 잃고 어린 아들까지 사고로 잃은 깊은 슬픔을 견디기 위해 일에만 매달리느라 재혼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에만 매달렸어요. 일을 안 하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고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식사 후 철수는 은주를 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말없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저녁 공기는 선선했고 노을이 아름다웠죠. 이모,
손 잡아도 될까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은주의 손을 잡았고 은주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다고 생각했죠. 이모, 행복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해질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현장에 출근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인부들이 은주를 보며 수군거렸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모, 주말에 소장님이랑 데이트했다면서요? 한 인부가 대놓고 물었고 은주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소문은 현장 전체로 퍼졌습니다. 50 넘어서 무슨 연애야. 창피한 줄 알아야지. 은주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손이 미끄러져 그릇을 깨뜨렸죠. 그때 철수가 들어와 은주의 손을 보고 급히 구급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철수는 은주의 손을 잡고 소독약을 발라주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셔야죠. 너무 깊이 베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인부들이 또 수군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은주는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저희 관계를. 여기서 일하기 힘들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철수는 은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잘못한 거 없어요. 하지만 저는 견디기 힘들어요. 손가락질 당하는 게. 은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모, 지금 제 차 타요. 잠깐만 나가서 얘기해요.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인적 드문 공터로 갔습니다. 철수는 은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저 이모가 좋습니다. 은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새 이모를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이런 감정, 아내와 아들을 잃고 나서 처음입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소장님이 좋아요. 근데 무서워요. 나이도 있고 실패한 적도 있고. 철수는 은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모를 보면 용기가 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두운 차 안, 두 사람만의 공간. 은주는 자신도 모르게 철수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소장님, 네. 저 오늘 밤 잠 못 잘 것 같아요. 철수는 은주를 바라봤고 천천히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이모. 하지만 여기선 안 돼요. 은주가 속삭였습니다. 알아요. 철수는 은주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갔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은주는 망설였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가슴속 떨림을 멈출 수 없었죠. 제 집은 딸이 있어요. 제 집으로 가요. 철수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다시 움직였고 철수의 집까지 가는 2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철수의 집은 아담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죠. 철수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주를 안았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요. 은주는 철수의 셔츠 깃을 잡았습니다. 철수는 은주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간절한 키스였습니다. 은주는 곧 철수의 목을 감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 남자의 냄새. 두 사람은 소파까지도 못하고 현관 근처에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철수의 손이 은주의 등을 쓰다듬었고 은주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침대로 가요. 철수가 속삭였죠. 침실로 들어간 두 사람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철수는 은주의 손을 잡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모, 천천히 할게요. 네. 철수는 조심스럽게 은주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은주는 부끄러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모 예뻐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지금 이모가 제일 예뻐요. 철수의 진심 어린 말에 은주는 긴장이 풀렸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은주를 눕히고 그녀의 곁에 누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이모. 네. 제가 지금 너무 떨려요. 저도요. 철수는 은주를 안았고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두 사람은 하나가 됐습니다.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에 몸이 떨렸고 철수는 은주의 떨림을 느끼며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아파요? 아니요, 좋아요.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서로를 느끼며 서로를 확인하며 사랑을 나눴습니다. 한참 후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두 사람은 땀에 젖은 채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은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도. 저도요. 오히려 더 일찍 이모를 이렇게 안아볼 걸 그랬어요. 은주는 철수의 품에 안겨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철수가 은주를 깨웠습니다. 은주 씨, 일어나요. 오늘 가야 할 곳이 있어요. 두 사람은 보석 가게에 갔고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한 반지를 골랐습니다. 철수가 은주의 손에 반지를 끼워줄 때 은주는 정말 꿈만 같았죠. 잘 어울려요.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족쇄에 채운 거예요. 은주 씨 제 거라고. 은주는 반지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바집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자라났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세월이 흘러도 그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고 더 단단해졌죠. 56세와 45세,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매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